코스피 탄력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시간도 안 돼서 1,000억씩 파는데 뭐 지수가 힘을 내쓰기에는 약간은 좀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장 어떻게 봐야 될지 반등 속에서 또 중요한 점들 선별해 보겠습니다. 절대전략이고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는 이 엔터 콘텐츠 섹터하고 제약 바이오 쪽 강조를 해주시는 그런 한마디 좀 정해주셨는데 오늘 장 이 한마디는 어떻게 설정하셨어요? 비제조업 및 정권 교체 수혜주 중심 공략 이렇게 어. 제목을 정했습니다. 비제조업 및 정권 교체 수혜주 중심 공략. 어떤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건지 요즘에 정책 수혜주가 워낙에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중에서 좀 선별을 해주세요. 업종하고 이제 종목군으로 좀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좀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잘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죠? 테마주는 워낙 등락 변화가 심하고, 이 방송 보고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하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기본적으로 좀 우량주들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뭐 방산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탈원전 관련된 주식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건설주들도 있고, 뭐 조선주들도 있고, 뭐 시장에서 이렇게 뭐 분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정권 교체 수혜주는 이렇게 좀 봅니다. 일단, 언택트는, 저는 게임하고 같이 묶어서 이번 정권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TF 정부 구성했잖아요. 그죠? 디지털 플랫폼. 그 당연히 언택하고 게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문재인 정권 때 경협주 있잖아요. 경협주 안 하신 분들은 1년 동안 소외받는 흐름 나왔지 않습니까? 3배에서 한 5배 터질 때. 마찬가지로 이번 정권의 언택트하고 게임은 계속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인 거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래. 그죠? 끌고 갈래? 중간에 이익 하면서 갈래? 이런 거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바이오 제약도, 이번 정권의 수혜주까지는 아니고요. 좀 중립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피해주는 적어도 아니다. 이번 정권의 피해주도 아니고, 그리고 러시아 전쟁의 피해주도 아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제조업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라 봅니다. 비제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립 이상이 되는 거니까 좀 예측하기 쉽잖아요. 수출주나 이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눈치도 좀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제재 조치, 이거 계속 신경 써야 되는데, 여기서 좀 자유로운 게 저는 바이오 제약이어서, 바이오 제약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작년도부터 1년 동안 굉장히 큰 고생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남아서 기회로 만들자라는 의견을 좀 많이 좀 들었는데, 그런 신호들이 이제는 좀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종목 수익률 게임 저는 더 활발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 정도가 이번 구간에 전 좀 실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설사 러시아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60달러에서 이제 8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었던 이제 유가가 이제 이번에 좀 조정 흐름이 크게 나왔지 않습니까? 90달러 초반까지, 93달러까지. 그래도 평균치가 이제 레벨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60에서 80달러 수준이 이제 적어도 80달러 이상권에서 뭐 한 100달러 수준은 이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러면 중동 쪽에 대한 붐이 좀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정권의 그 부동산 관련된 수혜주로 건설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공략하는 데 있어서 좀 제일 든든한 지원군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방산주하고 그 다음에 탈원전 관련된 주식들은 저는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은 수소차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우리가 2020년도, 2021년 수소차. 그죠? 그러니까 모멘텀은 쏟아지는데 아직은 좀 현실로 좀 다가오기에는 좀 실적에 대한 이런 것보다는 꿈이나 좀 미래의 가치가 많이 반영이 된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수소차 개념으로 좀 투자 아이디어를 갖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좀 시장에 좀 대입을 해서 종목에 대한 기준을 좀 뽑으면 좀 심플하게 전략을 좀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업체 같은 경우도 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스위프트 배제, 이 이야기를 제가 많이 이야기해드렸지 않습니까? 한 2주 됐나요? 스위프트 배제는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 그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기업의 이 본질, 이 가치를 좀 훼손시키는 요인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다 톤다운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제 뭐 현대차나 기아 이런 것 가격을 제가 완전히 톤다운 시켰지 않습니까? 뭐 LG 화학도 그죠? 여러분한테 53만 원대에서 이거 톤다운 시켜야 된다. 그래서 한 44만 원까지 이야기했던 것 같고 LG전자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조업체들도 좀 우선순위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배터리 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IT 반도체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자동차,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주, 철강, 이런 주식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죠? 이런 주식이 해당이 될 거고, 이제 나머지는 다 뭐냐면은, 좀 기타로 좀 분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은 이번에 이제 러시아 이 전쟁 관련돼서 좀 오버해서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걸 좀 그림을 좀 그리면은 이게 이제 러시아예요. 러시아 하면은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벨라루스가 있고. 그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했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어느 정도 잘 방어를 해줬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에서 잘 방어를 해줬는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이제 폴란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슬로베키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헝가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폴란드에 뭐 있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큰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슬로베키아 아래쪽 이쪽이 이제 어디냐면은 그 헝가리 쪽에 삼성 SDI 대규모 큰 공장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이제 유럽이잖아요. 그죠? 그 이쪽은 이제 나토 지역이잖아요. 나토. 우크라이나까지만 공략을 하더라도 괜찮았는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폴란드 근방 지역까지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제 니켈 가격도 폭등한 상태에서 폴란드 그 근방까지 공격을 하니까 여기 에너지 솔루션 공장 있는데 이거 나토잖아. 이거 헝가리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추가적으로 겁을 낸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요. 요게 사람의 심리를 조금 더 공포로 몰아넣었구나. 저는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요거 때문에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추가 하락이 나온 게 아닐까? 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건 그러면 사면 되겠구나. 이런 아이디어인 거죠. 그죠? 왜냐면은 요거는 실제로 세계 3차 대전으로 가지 않는 이상 요건 이제 해소되는 악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배터리 관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IT 반도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IT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가격 상승이라는 재료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재료가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DDR3에서 DDR4로 넘어가는 거니까, 어쨌거나 이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거니까, 요번에 인텔 12세대. 그래서 요건 있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계속 시장에서 버팀목 역할을 좀 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주식들이 뭐 시원하게 랠리가 터진다라기보다는 그냥 밑에서 좀 버텨주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투자 주체들이 요번에 제조업하고 비제조업을 완전히 구분해서 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조업체들은 조금 더 늦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펀더멘탈 큰 문제는 없어도 지금 당장 좀 예측하기 쉬운 비제조업 분야. 언택트 같은 경우나 게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부 육성이 있으니까 이쪽은 재료가 있잖아. 같이 빠졌는데 이쪽은 조금 더 예측하기 쉽다 이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거고 이런 요인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건설주도 있고 방산주도 있고 이쪽은 조금 더 한 다음에 해야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체에 대한 자금률이 조금 더 딜레이가 되는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동차 관련된 주식들하고 이제 화학. 근데 이거는 이제 원자재 가격 폭등까지 나와버렸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요인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설마 했던 LG 화학이 왔어요. 53만 원에서 이제 44만 원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가격이 이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악재가 쏟아졌네. 근데 이 가격에서는 난 물러날 생각이 없는데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도 왜 하락했는지 이해가 됐잖아요. 삼성 SDI도 제가 51만에서 53만 원 말씀 좀 드렸는데 이게 왜 초가락 나온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되겠어요? 3차 대전을 가지 않는 한 이 가격에서 물러서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력하게 공략 전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아니면 보유 종목에서 기대 수익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온 쪽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저는 수평 이동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현명하다라는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이제 고민인데, 자동차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 이 두 종목으로 끝나진 않죠. 그죠? 왜냐하면은 자동차나 이제 얘네들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이 엮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죠? 자동차 부품주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 자동차가 약해지게 되면 자동차 부품 섹터를 묶어서 약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은 아직 가격도 오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쪽은 조금 더 딜레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인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주들, LG화학하고 이제 롯데케미칼 한 놈은 가격 왔고 한 놈은 가격이 안 왔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 좀 참고해서 가격 우선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